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진도 쭉 나가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거 따로 얘기 좀 할게요. 이 정도 하고 나 근데 그거 하나만 만들까 그냥? 그 구글 폼 같은 걸로 해서 학원 건의사항이나 받을까요? 수업 관련된 거 그거 이런 걸로? 나 알아서 할게. 나중에 건의사항은 쓰세요. 자, 우리 요거 한번 쭉 봅시다. 잠깐 하기에 앞서서 이거 원본을 좀 보자. 요걸로 좀 봐야겠다. 일단 사코 법칙을 원래는 수업하기 싫었거든요. 지금 안 하고 시험 가까워지면은 딱 쭉 빼버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하면 니네 저기 뭐야 수행평가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미리 이제 간단한 수준을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필요한 내용들 뭐가 있는지 확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시험범위 들으셨어요? 너네 저기 뭐야 귀납적장이 빠진다며? 네. 부럽다. 그래프부터 수행 합까지. 딱 좋아. 그냥 귀납적정이가 빠지면 뭐 쓸데없는 거 안 해도 해서 좋아. 자, 우선순위 미리 적어드릴 테니까 들어봐. 너는 시험 범위 나오는 건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부터 사코 한번 나오고, 그다음 뭐 나오고? 수열. 등차 등비 한번 나오고, 그다음 뭐 나오고? 시그마 한번 나오지. 여기까지가 딱 끝이거든. 난이도부터 정합시다. 뭐가 제일 어려울까? 야 물론 쉬운 문제는 어디서든 다 쉬운 거야. 사코다. 사코가 제일 어려워요. 왠 줄 알아? 내심, 외심, 각이등분 뭐 이런 것 여러 개 있지. 무기중심 까먹었잖아. 원주각 기억나? 까먹었기 때문에 요 문제들로 난이도 높여버리면 네가 풀이를 아예 못할 수도 있어. 그럼 어느 일이 좀 생기냐면 사코 법칙 어렵다니까 막 풀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 들어가고 18번쯤에 사코 법칙 딱 들어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요거 길이가 8이란 거밖에 없어.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못 풀고 그냥 시험이 끝나요. 일단 사코 법칙. 그 다음 뭘까? 시그마. 아니야. 삼각함수가 맞아. 그 다음 시그마. 그 다음 등차 등비. 요렇게. 우선순위 뭐부터야?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쌤 제가요 거의 한 95점, 100점 사이로 받고 있어요. 하시면 사코가 맞아. 먼저 하는 게 맞아. 도형 문제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저 그게 아니고 저는 애초에 지금 뭐 한 40점, 50점, 60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후반부 문제가 아니라 초반 15번 이전에서 틀리면 계속 점수 떨어지고 그 위에 몇 개 가져가냐 싸움하고 있어요 하시면 먹을 수 있는 거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 등차 등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약간의 고민이 드는데 등차 등비를 했으면 한 김에 시그마 해 그냥. 시그마가 그리 어렵진 않은데 높이려면 많이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삼각함수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당연히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너한테 시간 하루밖에 안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 삼각함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시간상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삼각함수가 정확히 얘기하면 삼각함수는 입문이 어려워. 입문이. 무슨 말이냐면 삼각함수 좀 치는 친구들 입장에서 다 똑같은 문제거든. 그냥 함수 그려놓고 교점 잡고 계속 대칭성 갖고 계산만 박으면 끝나. 문제가 똑같아. 이게 좀 어려워지면 치환만 좀 끼면 되고요. 치환해서 2차 함수 제대로 보고 나서 합성함수로만 쭉 보면 그냥 그래. 어려운 게 딱히 없어. 그냥 여기 있는 거 잘 안 보이면 관계식 갖고 잡아서 좀 이렇게 계산 좀 하고 답이 나와. 근데 너네가 처음 딱 할 때 내가 너네들한테 주는 그 삼각함수 오늘의 연습 문제 그거 있잖아. 그냥 교과서 문제거든. 교과서 문제. 근데 그거 딱 풀 때 어렵지. 그럼 내가 그게 왜 어려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삼각함수 그리는 것도 싫고 여기다가 선 그어놓고 이교점 찾는 것도 어려워. 삼각형이 누군지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얘 판단하고 나서 누구랑 대칭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 이 상태에서 나는 각 변환도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쌓여있다 보니까 삼각함수 힘들거든. 그래서 사실은 뚫을 거면 한 번에 쭉 뚫기는 해야 돼. 내가 고2 때 딱 요 시험 범위 볼 때는 딱 삼각함수 요 방부등식 문제랑 2천 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아. 그냥 딱 라스템 풀고 뭐 마플 시너지 풀고 이런 거 있잖아. 풀다 보면 재밌어. 막 그렇게 풀었었는데 어쨌거나 등차 등비 한 김에 시그마 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까지는 웬만해서 먹긴 해야 돼.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코를 하세요. 사코에 있는 기본 문제는 맞추자 정도가 일단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교과서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레벨 1까지는 다 풀자 이 정도인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시간 되고 내가 여유가 좀 되면 예제나 레벨 2까지 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온전히 너네 수행평가를 위해서 어차피 할 거 미리 좀 하겠다 그냥 이 정도거든. 그래서 필요한 얘기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시간을 주고 들어왔지만 사실 사코 법칙까지 보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테스트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테스트 공부 쭉 하다 보면 사코 법칙 공부 못했을 거거든. 한번 볼게요. 이제 개념 수업 아니니까 빠르게 필요한 얘기는 일단 합시다. 사인 법칙은요, 여기 있는 요 식이래요. 여기 있는 이 식이래요. 근데 일단 이거는 당연하다고 받아는 주셔야 돼. 얘가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는 밑에 그림이 그려져는 있거든요. 근데 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외접원에 대한 성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점 A랑 B랑 C가 3개가 딱 있었어. 점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을 떠올려봐. 2학기 거를. 요 두 점을 고정을 시키면 얘에 대한 여기 호는 쭉 이렇게 생겨 있겠지. 이 길이값이 변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한 점이 만드는 이런 각 있지. 이런 각 이렇게 생긴 거, 여기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얘를 다른 곳에다가 점을 딱 잡아도 이 각이 딱 생길 거고 얘도 이렇게 생길 거고 요 각도 원주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B랑 C가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A로 잡든 A'로 잡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각이 뭐하다? 서로 같다. 이게 중3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있는 건 상관없고요. 지금 까먹었으면 다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런 상태가 기본 메커니즘이었는데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뭔가 있었대. 얘를 갖다가 쭉 옮겨요. 그래서 반드시 지름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지름이 되도록 만들면 여기에 대한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빗변이 2R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는요. A라는 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스몰 a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어떻게 생기냐. 너에 대한 여기 각은 각 A 프라임이라 써도 되지만 그거는 어차피 각 A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여기 길이는 누구고? 2R이고 여기 길이는 누구야? A야.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 A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쓰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괜찮지? 자, 지금 사인 A란 친구는 여기 삼각형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요 과정을 지금은 BC가 고정이었지만 앞으로 AC를 고정해보고 뭐 AB를 고정해보고 나머지 점들을 옮겨 다니다 보면 같은 맥락의 식이 계속 세워질 겁니다. 사인 B는 2R분의 B야. 사인 C는 뭐분의 2R분의 C야. 이렇게 써질 겁니다. 요 친구들을 가져다가 공통적인 부분 2R이 전부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을 2R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사인 A분의 A야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여기 것도 똑같이 바꿀 수 있겠죠. 뭐라고? 사인 B분의 B야 이렇게. 여기 것도 똑같이 사인 C분의 C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2R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니까 결국에 어떤 식이 생긴다? 결국엔 이런 공식이 생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사인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식이니까 너를 내가 사인 법칙이라고 부를게 이런 얘기거든요. 니네 수행이 뭘로 나오는지 내가 정확히는 못 들었단 말이야. 사코로 볼게로만 들었거든. 일단은 이 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 있죠. 하다못해 니네가 한 번 정도는 그 증명을 다시 해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런 내용들이 그냥 외우고 있다가 문제 푸는 거랑 이거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랑 좀 결이 다르거든 느낌이. 그래서 여기 증명 과정 수행을 위해서는 연습을 한번 할 만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문제풀이를 할 때요. 나에게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어떤 상황이 나와야지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결정합니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 거거든. 잠깐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외접원에 관련됐다는 내용의 체크는 한번 해놓을게요. 저 굉장히 강한 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잠깐 체크만 해두고
잠깐 넘어가서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코사인 법칙 얘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코사인 법칙은 사실 뭐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 있는 식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 요 식은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얘는 문자가 변한 거지 순서가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되긴 하는데 뭐 얘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칠판을 봐봐. 삼각형이 있었어.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좀 자신이 있는 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가 직각이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다고 치자. 너랑 마주보고 있는 이곳을 A라고, 너랑 마주보고 있는 이곳을 B라고, 너랑 마주보고 있는 이곳을 C라고 치는 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지금 스몰로 표현한 친구들 있지? 얘네들은 전부 다 변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일단. 이런 상태인데 너가 C잖아. 여기 각이 얼마야? 각 B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높이라는 요런 길이요.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을 모르니까 물음표라고 한번 치자. 오케이? 다시 밑에 있는 여기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니? 밑에 있는 여기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니? 다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물음표로 하지 말아야겠다. X. 그래, X, 너 Y, 너 H 뭐 이렇게 한번 식을 쓸게요. 근데 하고 싶은 말만 핵심만 얘기를 하면 원래요 사인 B라는 거 있잖아. 사인 B라는 거는 이러한 직각 삼각형 속에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빗변 얼마? C분의 높이 얼마? H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너가 X, Y, H라고 표현하는 게 부담이 돼 안 돼? 될 수밖에 없거든. 너는 여기 있는 요식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 잘 봐야 돼. C라는 친구랑 H라는 친구는요. 각에 대한 얘기야, 변에 대한 얘기야? 얘 변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나는 말이야 각 정보 하나, 변 정보 2개 있으면 관계식 하나 만들 수 있어 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럼 다시 H를 모르고 있었잖아. 너 여기서 변 정보 하나랑 각 정보 하나 알고 있지. 그럼 앞으로 H라는 새로운 변수를 세울 필요 없이 얼씨고 H라는 새로운 변수를 세울 필요 없이 H는 여기 정리해 보시면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 사인 B라고 써야 되겠다. 넌 이제 H라고 말고 C 사인 B라고 써야 되겠다. 똑같은 얘기로 X는 무슨 관계야? 원래 C분의 X가 코사인이잖아. 빗변분의 밑변이. 그럼 밑변이란 친구는 정확히 뭐라 쓰면 돼요? C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요 내용 있지. 특히 미적분 내년에 하실 분들 이건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도형에서 뭔 짓 하는 거냐면 길이를 표현하고 싶어? 길이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저기 있는 각 정보를 통해서 변 하나만 알면 나머지 변들은 각과 변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조금 더 활용하면 이건 수학 얘기는 아니고 그냥 물리 중으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너네 작년이든 뭐 지금이든 그런 거 기억나니? 어떤 공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갖다 던져요. 그럼 이 친구 아래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등 가속 운동하고 오른쪽 방향 무슨 운동하고? 등속 운동하고 그치? 그래서 공이 점점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말이야 이렇게 맞아? 여기 간격은 일정하고 여기 간격이 일정하고 얘 간격이 점점 빨라지고 그렇잖아. 네.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운동량이나 충격량 이런 거 물어볼 때 무조건 수직 아니면 수평으로만 물어봤지. 네. 왜냐면 네가 운동량 구할 때 이쪽에 있는 속력을 뭐밖에 못 구해? 한쪽 방향밖에 못 구해. 근데 나중에 혹시 벡터 하시는 분이 있나? 아직 기한 니네가 안 배우나? 벡터 스칼라? 축하해. 배우시는 분 니네가 광주고가 배우는 거였나? 기하 3학년 거지? 2학년 거야? 기아 해요 저희. 아 그래? 이런 거랑 똑같아. 이쪽 방향으로 뭐가 나가고 있대요. 얘에 대한 X축 방향의 성분의 힘을 구해달래. Y축 방향의 힘을 구해달래. 이게 지금 벡터 합성이잖아. 아니 근데 선택한 거. 기회 듣는 사람.
넌 둘 알아들어? 빨리 알아들어? 얘 각 세타를 치자. 얘 길이가 A야? 오. 그럼 너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지? 이건 니네도 알아들어야 돼. 요렇게 하는 삼각형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A에 대해서 밑변인 거잖아. 밑변인 건 이름을 밑이라고 붙여드릴게. 그러면 원래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A분의 B 아니에요? 네. 그럼 밑은 얘만 넘기면 되니까 얘는 그냥 A 코사인 세타를 쓰면 되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요 높이는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네. 이거 A 사인 세타라고. 네. 요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야 되거든. 쌤 이거 진짜예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야 되지. 네. 요거 제곱하면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아니야? 네. 더 요거 제곱하면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아니야? 네. A 제곱끼리 바꾸면 A 제곱 묶어놓으면 여기 사제 코제 들어오는 거 아니야? 1이니까 A. 그럼 이거 어차피 A 제곱이잖아. 네. 저 피타고라스 된단 말이야 이거.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일단 뭐 그 정도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내가 코사인 법칙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뭘 좀 하자? 너는 각 정보랑 변 정보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각과 변에 대해 나머지 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을 엮어서 표현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 그리고 그 식을 가져다가 돌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런 결론이 나와요. 일단 이 식을 받아들이는 걸로 좀 할게요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좀 편하겠어?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제곱. 너네가 얘네를 하실 때 문자가 A, B, C 세 개가 있고 싹코까지 막 섞이니까 어지럽잖아. 네. 너 A가 궁금하잖아? A가 아닌 남은 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B, C 두 개 있겠지. 네. 그러면 B제곱, C제곱 일단 집어넣어. 네. 그리고 여기까지 쓰면 사실 완전 제곱식 느낌으로 쓸만하겠죠? 야, 뒤에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 쓰게요. 일단 이거 완전 제곱식 느낌이 있겠죠? 다만 코사인까지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 식 전체 A 얘 하나만 쓰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A 궁금해? 각이 A면 되는 거야. 각이 A면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죠. 얘가 코사인 법칙이야? 네. 그래서 그렇구나. 얘가 가능한 이유를 증명하게 시킬 수도 있는데요. 밑에 있는 요 설명 내용들 일단은 따라가 보고 얘들아. 수행평가 다가올 때쯤 궁금하시면 또 갖고 와라. 이거 따로 좀 하자 개인적으로 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쭤봐도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쌤 제가 이거 읽어봤는데 이거는 쉬워요. 90분간 쉬웠어요. 이거 이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있잖아. 네. 체크해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이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사코 법칙을 쭉 썼는데 나오는 대상이 누군지 좀 보자. 나오는 대상이 사인 법칙의 대상은 사인 A, B, C야. 오케이? 네. 반지름 R까지 있긴 합니다. 네. 나오는 대상이 누구야? A, B, B, C, 코사. 코사인 쭉 하고 끝나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상황을 보시면 지금은 예제 문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좀 다 풀긴 할 건데 이딴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이걸 네가 딱 마주쳤어. 네가 사커 법칙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식은 알아야지 사람이. 식은 알아다 치자. 사인 쓸래 코사인 쓸래? 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둘 다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둘 다 쓰다 보면 언젠가 풀리겠지. 뭘 먼저 잡냐가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가능하시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사인 법칙이 강하게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쓰는 건 강한 힌트를 줄 때야.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외접원일 때요. 외접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 좀 하셔라? 사인 법칙 좀 쓰셔라 이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일단 외접원 얘기 나오면 코사인 법칙보다 무조건 사인 법칙을 먼저 써볼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 이 공식을 그냥 쭉 구분을 해봐. 외접원을 줬다는 건 사실상 이 반지름 R을 줬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로 생각하면 이걸 지워보고 보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려면 너가 이 등식을 갖다고 두고 남은 하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상태에 예를 들어 요거 두 개만 묶어. 요거 두 개만. 각 하나 두 개, 변 하나 두 개지. 각 두 개, 변 두 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대상이잖아. 그럼 이 중에 최소 세 개를 알려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뭐 변 두 개 각 하나를 주든
각 두 개 변환할 줄은 상관은 없거든요, 대부분. 근데 일단 우리는 각 두 개를 줬을 때 좀 강하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뭐라고? 각 두 개를 주시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좀 더 수월할 때가 많아요. 왜인지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할게. 문제에서 각두 개. 문제에서 풀다 보면 각도점 두 개가 딱 나오면 사인 법칙 쓰는 게 편해. 자, 다시 코사인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 친구 생긴 식을 딱 봐봐. 얘는 지금 필요한 조건이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야? 코사인이라는 각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 전부 변에 대한 조건이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면 좋냐?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자주 쓰는 포인트가 변 두 개 주실 때가 좀 더 편해요. 변 두 개. 변 두 개를 주고 거기에다가 뭐 각을 하나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변 두 개라고만 쓸게. 두 번째로요. 많은 경우에 처음에 사코 법칙 하실 때 놓치는 포인트인데 코사인 법칙을 쓸 거잖아. 얘 정리된 식이 밑에 하나 또 있거든요. 쭉 보시면 없네. 여긴 또 어디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그냥 써놓을게. 여기 있는 식을 가져다 정리를 하시면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코사인 A라는 친구는 이번에 각을 찾고 싶은 거잖아. 남은 걸 다 넘기면 되거든. 얘 넘겨가지고 남은 거 하시면 돼요. 분모에 2bc 넣고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일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산하면 저대로 나온다. 이거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한번 써놨고요. 변 두 개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쓸 때가 많다 그랬지. 변 3개 있으면 이거 완전 코사인 법칙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변 3개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쓰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각을 뭐 할 수 있겠다? 구할 수 있겠다로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변 3개를 알려준 삼각형이 있으면 저 삼각형에 대해서 각도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일단 요 생각은 꼭 하시고 요거 잠깐 다 썼지? 칠판 이제 써놓고 문제 풀이하면서 뭘 쓸지 고민 좀 계속 시켜볼게. 사인 법칙 언제 쓰자고? 일단 첫 번째로 외접원 나오면 써라. 외접원. 두 번째로 각 두 개 나오면 써야 돼. 코사인 언제? 코사인 변 두 개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변 3개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차피 뒤에 넘어가면 같이 배우니까 그냥 지금 빨리 얘기를 좀 하자. 삼각형 모양 뭐 그렇구나 넘어가. 삼각형 넓이 요 내용에서 좀 하고 싶은 얘기인 건데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죠? 일단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끼니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가져다가 쭉쭉 여기 없을 수도 있겠다. 쭉쭉 넘기다 보면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에서 내접원 포인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예시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자주 쓰는 게 내접원을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딱 줘. 딱 줘. 그리고 요 사이에 뭘 주냐면 이렇게 무슨 원? 내접원을 하나 딱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가 여기 길이를 뭐 x라고 치자. 여기 길이 y라고 치자. 여기 길이 z라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잘 보셔야 돼. 요 x, y, z가 상수였다 칠게 숫자라 칠게 변수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니야. 미지수 아니야. 숫자야. 변 3개 나왔다. 무슨 법칙 쓰자? 코사인 법칙 쓰자.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는 건 여기든 나머지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럼 너 코사인 A가 얼마입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A를 구하지 못해도 사인 A는 구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내가 변 3개 나왔을 때 왜 강한 힌트라 그랬어? 변 3개 나오면 식이 어떻게 변해요? 코사인 A라는 그 친구 있잖아. 2배 BC에 야 A 아니고 분모에 깔라는 거야?
분모에 분모에 깔린 BC를 뭐해? 각각의 제곱을 해서 일단 붙여. 여기 없던 건 지금 A밖에 없지. 그거 하나만 빼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싫으면 코사인 법칙 한 개만 외우고 필요할 때마다 전개하셔도 되는데 내가 원래 항상 공식 외우기 싫어서 그딴 짓을 많이 하거든요. 해보면 결국에 이게 이득이야 그냥.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 변색이 있으면 코사인 A를 구하는 거잖아. 얘 값이 정확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코사인은 숫자입니다로 끝나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로 넘어갈 수 있어? A를 찾을 수 있으면 특수각인 거고 안 돼도 사인 A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 쌍코탄 중에 하나 알면 나머지 다 구하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변색해 줬기 때문에 각 하나를 일단 구하세요.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 넓이 어떻게 한다고? 두 변의 사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지. 이 친구 넓이를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얘 넓이를 2분의 1에 xy에 사인 a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요 넓이가 있는데 저 친구의 내저번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알지? 내저번은 다른 말로 내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네. 그럼 막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네. 야. 그럼 막 이제 어릴 때 배우긴 했는데 기억 지금 안 나도 돼. 너랑 무슨 삼각형이야? 합동의 삼각형이야. 그치? RH 뭐 A, S 뭐 이럴 거야. 너랑 너 합동이야. 그치? 근데 결국에 여기 90도로 띡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 옆에 붙은 작은 삼각형,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전부 합치면 큰 삼각형 될 수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삼각형을 구하고 싶대. 야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 얼마야? Z야. 높이 얼마야? R이야. 2분의 1에 Z, R 요거지. 여기 오른쪽 위에 붙은 삼각형 어때? 밑변 얼마야? Y야. 높이 얼마야? R이야. 이걸 계속 반복하면 식이 어떻게 변해 쟤네가? 2분의 1에 X에 R 더하기 2분의 1에 Y에 R 더하기 2분의 1에 Z에 R 이런 식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요 2분의 1 R로 묶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아니야? 맞아? 여기 지금 2분의 1이랑 R은 다 또 있는 거잖아. 묶어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 상황 자체가 어때? 너 X, Y, Z 세 개 알려줄게. 그러면 각을 구할 수 있지. 각을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지. 근데 그 넓이는 말이야 2분의 1의 R 세변의 합으로 처리가 되거든. 그럼 너 세변의 합도 알고 있는 거 맞아? 모르고 있던 건 누구? 반지름 R만 모르고 있었지? 그거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돼서 끝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인 법칙은 외접한 얘기 나올 때 쓰세요.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 있지.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 10 그냥 한번 써놓을게. 넓이 S는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E인각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넓이는 말이야 2분의 1에 반지름 스몰 r에다가 곱하기 얼마?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얘 이름이 뭐고? 세변의 합인 거거든. 요 내용을 사용시키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도형 문제를 보고 막막해 하는 친구들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그냥 기억이 안 남 일단. 그리고 보조선 그어진 해설 보면 차근차근 따라가면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어차피 내가 그것도 못해. 다음에 보면은 문제 외워서 푼 거 같고 뭔가 다음에 보면 외워서 푼 거 같고 지금 당장 풀자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네가 사용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싫으면 경험으로 쌓아나가면 다 상관은 없는 거긴 해. 여기 있는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편한 대로 한번 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레벨은 딱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어봅시다.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어이.
자, 외접원의 넓이가 6파이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코사인 값 하나 줄게. 그리고 선분 BC 길이 좀 알려줄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ABC를 한번 그냥 그립시다. 그릴 땐 너무 예쁘게 그리지 말고 어느 정도 기울어진 느낌으로 그려는 주세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림 그릴 때는 그 고증은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네. 문제를 풀고 났더니 쌤 여기서 막 저는 이게 제일 길었는데 저게 막 제일 기네요 이럴 필요 없는 거 맞죠? 네. 그 정도 하시고 외접원 넓이가 6이래. 조건 체크 좀 하자. 외접원 6이야. 코사인은 3분의 루트 3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외접원. 그러면 뭐 쓰자? 사인 법칙 쓸까? 이런 고민은 들 것 같아. ABC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각도 체크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어? 너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봤지. 네.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저 밑에 있는 빨간색 궁금하고 위에 있는 각은 알고 근데 외접원을 알려줬어. 네. 내가 알고 있는 나머지 변에 대한 길이가 있어요? 아니요. 변에 대한 길이 아예 없거든? 야, 요거 길이값 아니야 사실상? 잘 봐봐. 이 느낌을 갖고 가야 돼. 이 수학 좀 하시고 이 느낌, 도혜야? 이 느낌 갖고 가야 돼. 길이, 넓이, 부피 전부 비슷한 계열인 거 맞지? 차원만 하나씩 올라가는 거잖아. 네. 얘 각이다. 각이고 다른 말로 각의 값인 거야. 네. 오케이? 길이 물어봤어. 길이에 대한 정보는 넓이에서 갖고 올 거야? 코사인에서 갖고 올 거야? 당연히 넓이에서 갖고 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문제풀이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자. 외접원의 반지름 모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하죠? 반지름을? R? 라지 R이라고 하죠. 외접원이니까 라지라고 쓸게요. 그러면 넓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넓이 S는 말이야 6파이였는데 6파이는 원래 파이 라지 R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잖아. 네. 그러면 결국에 R이라는 친구는 루트 6입니다. 뭐 이 정도 결론은 나오겠죠. 근데 너가 구한 라지 R은 난 지금 삼각형만 그렸지. 저기에 실제로 무슨 원이 있고 여기에 외접원이 싹 있을 거란 말이야. 잘할 수 있을까 외접원? 대충 될 듯. 한번 해볼게. 안 되네.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지워 그냥. 외접원이 있었대. 외접원의 반지름 루트 6이었대. 뭐 할 수 있어? 반지. 뭘 할 수 있냐? 반지름. 일단 반지름은 알았어 이제. 네. 내가 쓸 법칙이 사인 법칙일까 코사인 법칙일까? 사인 법칙 좀 써놓을게 일단.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게 2R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 법칙 하나만 쓰면 너무 많으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코사인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얘를 코사인에 대해 정리하면 코사인 A라는 친구는 2배의 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잖아. 맞아? 네. 응.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체크해볼래? 이 식 중에서? 코사인. 너 이제 이거 알지? 네. 맞아? 너 이거 알지 이거? 네. 맞아? 근데 얘를 코사인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을 안다고 생각해달라 했잖아. 너 이거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니? 사인 A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 코사인 A라는 그냥 아무 삼각형 그려? 아무 삼각형 그려? 빗변이 3이고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네 이런 거잖아. 네.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6이네. 그럼 사인이라는 건 3분의 루트 6이겠네. 삼각형이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 쓰겠지. 사인 A는 저거네. 사실 너는 코사인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아는 거야? 사인. 이것도 아는 거야. 맞아요? 너 이 각에 대한 모든 걸 알았대. 여기서 말하는 사인 A분의 A가 서로 애초에 마주보는 관계지. 네.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거잖아. 네. 요거분의 요거는 저런 관계인 거니까 결국에는 사인 법칙 쓰시면서 뭐 하면 돼? 사인 A분의 A는 2R이야. 근데 내가 누굴 알아? 너도 알고 너도 알아. 야, 저 문자 지금 몇 개밖에 없는데 3개밖에 없는데 누구 알았어? 2개 알았잖아.
그럼 저기 A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 아는 거야. 끝. 여기서 말하는 BC가 A잖아 여기. 맞아. 여기 A잖아. 네. 맞아? 네. 저거는 잘 잡아놔야 돼. 그러면 sin A의 역수 취할 거니까요. 그냥 A라는 친구는 sin A 곱하기 2R이지. 네. 집어넣으면 3분의 루트 6, 2배의 루트 6 이런 거잖아. 그럼 결국에 저 6하고 약분하고 2하고 4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은 얼마? 4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 어때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 때 한 번에 못 따라가면 상관은 없거든? 그것만 하지 마. 그것만 하지 마. 수학 좀 애매하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뭐 하냐면 문제 개 많이 풀어. 근데 도형 문제다 보니까 그림이잖아. 이게 눈에 보이잖아. 외워. 약간 풀이를 외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딱 하다가 시험 때 가면 그 중에서 하나를 빼버린단 말이야. 바꿔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막혔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보통 안 풀리는 건데 내가 이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를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케이. 자 봅시다. 너 괜찮아? 근데 지금 내 생각이지만 내 내신이랑 그거랑 비슷비슷할 것 같아. 자, 이제 이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보는 거야. 자, AC 변 하나 줬고 코사인 하나 줬고 사인 하나 줬어. 그 다음 삼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길이는 삼각형 한번 그립시다. 문제 없지? 너를 A라고, 너를 B라고, 너를 C라고 했어. 여기 길이가 6이래요. 알려준 각 좀 체크하자. 너 여기 각에 대한 정보 알고 있는 거야. 각 A에 대한 정보. 그 다음 B도 있으니까 각 B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선분 BC 뭐 물어봤다고? 이쪽 물어봤다고 이쪽. 고민해봐. 사인 법칙 쓸래? 코사인 법칙 쓸래? 네? 사인 법칙 쓸래? 코사인 법칙 쓸래? 코사인 뭐지? 조건 뭐뭐 나왔니? 변하나랑 각도게. 변화나 각두개. 아, 사인 뭐지? 사인 법칙 쓰는 게 일단 일반적이야. 네. 그리고 요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인 법칙에 써져 있는 게 지금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잖아.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있을 때 너를 A라고 하면 마주보는 이변을 A라고 이름 붙인단 말이야. 이게 그냥 약속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A분의 A라는 건 마주보고 있어요 라는 소리고, 알고 있는 거 보시면 너 여기 각 알고 여기 변 알지? 그러면 사인 법칙 중에 한 세트는 알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본 게 내가 이거 각은 알려줄 테니까 빨간색 물어보고 있을게 이런 거잖아. 그럼 너 이거 알고 있고 얘는 한 세트 중에 다른 놈이니까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사인 법칙 쓰시는 게 맞을 거고요. 궁금하면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세요. 쓰고 싶으면 변이 필요하다 보니까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궁금한 게 BC잖아 지금. BC는 사인 뭐분의? 사인 B분의 6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사인 B는 얼마고요? 4분의 루트 5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코사인 A를 알지 사인 A는 모르는 거 맞죠? 그럼 코사인 A를 뭘로 바꾸자? 사인으로 바꾸자. 뭐 이 정도 처리해야 되겠네. 사인 A라고 쓰시면 삼각형 직각자리가 하나 있는데 빗변이 3, 밑변이 2잖아. 높이 얼마야? 루트 5.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은 3분의 얼마야? 루트 5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얼마라고? 3분의 루트 5야. 그러면 BC에 대한 길이라는 건 요거 번분수 먼저 처리 좀 할게요. 루트 5분의 4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3분의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얘네들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요. 요것도 약분하고 나면 2 남는 거고, 결론이 얼마? 8 이렇게 처리되겠네. 그럼 BC의 길이는 얼마예요? 8입니다. 대답하시면 끝나겠죠. 지금 문제 푸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3번 한번 봅시다. A, B, C, A 변 두 개 주고 각 하나 줬어. 삼각형 있고요. 코사인 저 친구에 대한 값은 이렇게 물어봤지. 삼각형
삼각형부터 그립시다. 아니, 매번 그려야 되네. A, B, C. A, B가 3이야. C, A가 7이야. 그 다음 코사인 A 여기 각을 알려줬어. 그치? 이런 상태에서 문제는 뭘 물어봤다? 코사인 얘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지. 너 저거 바로 구할 수 있어? 여기선 요 아이디어 좀 쓰시라는 거거든요. 봐봐, 잘 들어야 돼. 지금 위에 있던 두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평이하거든.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수특 연계다라고 보일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문제를 내도. 무슨 말인지 알죠? 얘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공부하실 거면 이걸 공부하라는 거야. 여기 있는 세 각을 합치면 몇 도예요? 180도. 다른 말로 파이야. 거기까지 문제 없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파이야. 그러면 A 플러스 C라는 거는 파이 마이너스 얼마야? B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C를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꾸면 코사인 이 친구는 값이 코사인 얼마로? 파이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각변환 좀 해봅시다. 자신 있으신 분? 내가 할게. 변형이야 유지야? 유지야. 코사인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코사인 B라고 쓰시고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돼 있으니까 4분면 몇 사분면이야? 180보다 조금 작아. 2사분면이 2사분면. 0도, 90도, 180도보다 조금 작아. 그치? 2사분면이야. 코사인은 2사분면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나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B를 구해라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고민을 살짝 해볼까? 요 값이 정답이지. 요 값을 구하면 정답이지. 내가 알고 있는 각 조건은 코사인 A에 대한 거잖아. 그럼 코사인 B에 대한 각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주어진 조건이 변두개 각 하나니까 여기서 뭐 쓰시는 게 맞겠어?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맞거든요. 일단 코사인 법칙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사실 얘는 전형적인 코사인인 게 코사인 법칙 쓸 때 두 변에다가 끼인 값 주면 마주보고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거든 항상. 왜 그러냐면 코사인 법칙 써실 때 A제곱을 구하고 싶어서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쓰잖아.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코사인 A라는 친구랑 여기 편 A라는 친구는 마주보고 있는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B랑 C라는 두 변이 있고 걔네 둘 사이에 끼인 건 A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얘네 둘을 알아야지 얘의 맞은편이 B고 얘의 맞은편이 C고 거기 사이에 끼인 게 A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모 박스 전부 다 안다는 소리거든 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 변에 끼인 각은 코사인 법칙이 전형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요. 한번 해보자. 여기를 몰라요. A라고 칩시다. 그러면 A제곱이라는 거는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 49 빼기 2배의 두 놈을 쓰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코사인 A라는 친구는 14분의 11이니까 9 더하기 49 빼기 요거 연산 두 개만 하자. 싫어. 그냥 냅두자. 2, 3, 7, 14분의 11이지.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14랑 너네 둘 지워지면 되죠. 그럼 빼는 게 얼마고? 33일 거고 앞에 있는 거랑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58에서 33을 뺄게요. 그치? 그럼 얘 얼마야? 25입니다. 결론적으로 A 얼마겠다? A? 5여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일단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값이 얼마다? 5다. 일단 여기까지 찾는 거야. 뭘 통해서 찾았어 지금? 코사인 법칙 쓰세요. 안 익숙한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왜 코사인 쓰는지 못 알아듣겠어요도 없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기서 왜 저딴 연산이 되어도 없어야 돼. 왜 그러냐면 코사인 법칙 못 외웠기 때문에 지금 연산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할 수 있고요. 왜 써야 되는지 모를까봐 내가 여기다 두 개 써줬잖아. 그럼 계속 이미 얘기하면서 한 거니까 사실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A가 온 걸 찾았어. 그러면 삼각형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았다. 그렇지? 아까 다시 얘기했던 건데 너 여기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거 다시 얘기해봐. 이거 알았면?
알아. 너 이 편 알아? 알아. 너 이 변 알아? 이제 알잖아. 너 이 각 알아? 알아. 변 세 개 각 하나 알고 있는 상태지. 내가 필요한 건 누구고? 각 하나가 필요하고. 변 세 개 각 하나니까 무슨 법칙 쓰자? 또다시 코사인 법칙 쓰자. 변 세 개 있으니까. 그럼 변 세 개를 통해서 코사인 B를 찾을 건데요. 코사인 B를 찾을 건데 코사인 B라고 일단 그냥 써보는 거야. 그러면 분모에 뭘 쓰시면 되냐? 얘 항상 이렇게 하면 돼. B가 들어오면 너가 아닌 거 AC에 대한 2배를 쓰시고 걔네들의 제곱자리를 먼저 올리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여기 코사인 요거 보이고 코사인 A면 A가 아닌 두 놈을 깔고 걔네들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A를 빼기만 하면 되잖아. 다시 얘가 B지. 밑에 누구? A, C. 위에 A제곱, C제곱 빼기 얼마? B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일단 식으로 한번 써주긴 할게. 2배의 AC 앞에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값 집어넣으면 2배 A는 5야. C는 얼마야? 3이야 7이야? C랑 마주보고 있는 얘가 C야. 얘가 B야. 그러니까 3.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제곱하면 5제곱 더하기 3제곱 빼기 B제곱인데 B제곱은 7제곱이겠네? 맞아요? 계산하시면 되죠, 이제. 분모 얼마? 30. 분자 얼마야? 25에다가 9 했으니까 40, 34인데 49 뺐지?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코사인 B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우리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코사인 B지?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끝!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넘어갔다 올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에 O인 부채꼴 OAB에서 호가 있고요. 뭐 점 하나 있고 BP에 대한 변 길이가 루트 2고 각 하나도 주고 반지름 길이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뭐 할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변 길이 준 거 좋아. 변 길이 준 거 좋아. 각까진 줬어요. 변 두 개 각 하나긴 하네, 그치? 근데 나와 있는 변 두 개 각 하나 지금 요 그림으로만 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치? 그럼 요렇게 생겨있는 상태에서 물어본 게 누굽니까? 부채꼴 반지름이지.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채꼴이라는 친구요. 왜? 여기는 부채꼴이라는 친구요. 삼각형 APB에 대한 무슨 원이야? 네? 요 부채꼴. 부채꼴은 원의 조각인 거잖아. 아, 왜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런 외접원이 있었단 얘기겠지. 네. 맞아? 이런 외접원이 있었단 얘기겠지. 네. 부채꼴 외접원 이런 얘기거든. 외접원의 반지름을 마지막에 물어본 거야.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계산을 다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겠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는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인 법칙을 쓰고 싶기는 한데 각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결국엔 이 친구 풀 때는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그거는 안 할게. 지금 수업 시간에 그건 안 할게. 얘를 굳이 사인 법칙으로 먼저 써갖고 왜 안 되는지 설명은 안 할게요. 여기 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시 두 변에 끼인각 들었지.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법칙도 쓸 수 있는 거야. 넓이는 두 변의 끼인각. 오케이? 코사인 법칙은 변 두 개를 쓴다 했는데 그 각이 웬만하면 끼인각이면 제일 좋다고. 아니면 문제 설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빨간색 변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계산 아직 안 할게. 빨간색 변 가지고 하면 삼각형 APB에 대한 모든 변을 알아 몰라? 알아요. 모든 변을 알면 모든 각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요. 세 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가 이 삼각형에 대해 변도 알고 각도 알게 된 거잖아.
변, 각 전부 알았으면 대응되도록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여기 각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 쓰고 싶었는데 애초에 최종적으로는 사인 법칙을 써서 누구를 찾자? 이 R을 찾자가 지금 목표였잖아. 그럼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한 개의 세트는 있어야 되겠지. A에 대해서라든 B에 대해서라든 C에 대해서라든 요 값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그렇잖아. 너가 얼마야? 이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얼마여야 R이 얼마입니다. 대답이 나오겠지. 그럼 이걸 하려면 사인과 변을 하나씩은 알아야 되는데 빨간색 길이만 구해버리면 각 알지. 이 변도 이제 알지. 그러면 변과 각이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에 있는 한 세트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냥. 할만하다,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A, B의 제곱은 말이야. 양변에 있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2 빼기 2배의 두 놈을 쓰시고 코사인 얼마? 코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계산 좀 해봅시다. 앞에 있는 거 일단 11 좀 하고요.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얼마예요? 바로 안 나오겠지, 잘. 그럼 얘 5 빼기 뭘로 할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안 쓴 상태로 각변을 좀 빨리 해보자.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변형의 유지야? 유지. 파이 마이너스 어찌고 오니까 유지야? 코사인 유지 몇 사분면? 2 사분면? 그럼 코사인은 거기서 부호가 바뀐다? 맞아요? 부호가 바뀌고 원래 있는 애 그대로 쓰고요. 코사인 얼마라고?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제? 맞아요? 쌤 좀 빨라요. 이렇게 하세요. 11 빼기 2 3 루트 2 코사인 얼마?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얘 각변환하면 코사인 유지하고 4분의 파이 붙이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원래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변한다. 오케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2 아니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지. 나는 그냥 루트 2분의 1로 좀 쓸게요. 이렇게 쓸게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하세요. 남는 것만 계산하자. 11 더하기 6 결국은 17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내가 구한 친구는 A, B의 제곱인 거고 그게 17이니까 결국에 여기 빨간색 길이 얼마입니까? 너 루트 17이야. 오케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P분의 P는 2R이야. 이렇게 쓰는 거 맞지? 한번 집어넣자. 사인 P라는 건 사인 4분의 3파이지.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루트 17은 2R이야.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계산을 할 건데 그냥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요거 좀 익숙해지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볼 거잖아. 그럼 사인으로 유지를 할 거잖아. 그렇지? 사인 유지할 거고 거기서 무조건 플러스겠지 뭐 삼각형 안쪽에서는. 그럼 얘는 결국 사인 4분의 파이랑 다를 게 없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인에 대해서 특히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사코 법칙 파트 있지. 삼각형 안쪽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거든. 대부분 무조건 플러스야 일단. 그런 상태에서 이딴 값이 나오면 얘를 그냥 4분의 3파이 각변으로 안 해도 그냥 4분의 파이로 봐도 큰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럼 얘 얼마야?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결론 루트 34가 2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R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4.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끝나겠죠. 오케이? 잠깐 멈춥시다. 괜찮아? 응.
지금 살아있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 정도? 애매하다. 사인을 쓰고 사인을 써. 요즘 처음 이 각을 구하지. 모두 날 봐봐. 쌤, 저 지금 어느 정도 알아들을만 해요. 혹은 쉬워요 하시면은 날 계속 쳐다보고 아닌 사람 눈 감아봐. 오케이, 다시. 쌤이 여기다가 쓰신 말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알긴 하겠는데 지금 연산하는 거나 그런 내용이 좀 빠듯하고 빡세갖고 못 알아듣겠어요. 눈을 뜨시고 아닌 사람 눈 감으세요. 근데 빠듯한 건 맞는데 못 알아듣겠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지금 고민이라 그래.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알아듣고 있는데 내가 어이? 너 자꾸 그 블로킹 하지 말라니까. 많은 친구들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내가 이거 똑같은 내용 여러 번 계속 다시 설명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속도를 살짝 내긴 했는데 또 좀 보다 보니까 다 알아듣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해갖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모두 힘들다라고 하시면 천천히 다시 이해될 때까지 해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분이니? 48분? 일단은 남은 문제 그냥 파일 풀어버리고 그냥 그거 좀 하자. 궁금했던 포인트들 다시 좀 질문 받는 식으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선생님 혹시 8핀 있어요? 네, 여기 얘가 쓰고 있어. 5번 일단 볼게요. 이제 삼각형 ABC에서 줬다는 경우를 주겠대요. 뭐 등식 하나를 줬다. AC 코사인 A 더하기 BC 코사인 B는 AC, EBC라고 줬대. 제가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오잖아 지금. 그럼 뭐 하자?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리자.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삼각형 요건 그릴 수 있잖아. 오, 멋진데 뭐야? 다시 요 정도는 그리자. 너 A야, 너 B야, 너 C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제 뭐 하시면 될까? 내가 이름을 붙일게. 헷갈리니까. 여기 전체 길이를 뭐라 부를게? A라고 부를게. 여기 전체 길이 뭐라 부를게? B라고 부를게. 여기 전체 길이 뭐라 부를게? C라고 부를게. 여기까지는 쓰셔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요런 느낌을 좀 갖고 가면 좋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여기 개념 쭉 설명하다가 코사인 법칙이 왜 나오는지 뭉뚱그려서 막 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삼각형 그리고 야 이게 벡터가 쭉 했던 그 부분 있지. 결국에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변 하나랑 각 하나 있으면 나머지 변들은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였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아무도 몰라도 돼? 요거 하나가 A야. 그것만 인정해 일단. 요 각이 얼마냐면 요게 세타야. 오케이? 그럼 너 이렇게 딱딱 있는 나머지 변들 알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지만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너를 뭐라고?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너를 뭐라고? A?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고. 빠르게 하는 방법의 팁은 뭐냐면 이 변을 기준으로 너가 밑변이잖아. 관련 있는 게 밑변이니까 코사인 그냥 붙인다 느끼면 되고요. 높이니까 사인 붙인다 느끼면 되고요. 좀 헷갈려요 하시면 나는 항상 처음에는 이런 거 할 때 몰랐으니까 물음표 그냥 치거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물음표야. 물음표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기는 했었어 처음에는.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합니다. 여기 있는 요거 꼴이 좀 그렇지 않나? 느낌이? 아니 얘가 뭐야 지금? 변이랑 각을 뭐 하고 있대요? 곱하고 있대요. 제가 뭐 하고 있어? 변이랑 각을 곱하고 있대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식의 이름들을요 A, B, C에 대해서 다 바꿔버릴게. 이렇게 AC라는 길이는 B라고 표현해도 문제없지. B 코사인 A 더하기 BC에 대한 길이는 뭐라 표현해도 돼? A라고 써도 되고 A 코사인 B 이런 말이지. 맞아요? 응?
그거는 AC가 얼마예요? B고요. 그게 얼마예요? 2A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고민 좀 해볼까? B 코사인 A가 표현하는 식은 어디예요? 얘가 사실 이게 보이면 되거든? B 코사인 A 누구 각을 기준으로? A 각을 기준으로 변 B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밑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런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90도 이렇게 딱 맞추는 거야 이렇게. A에 대해서 각 A에 대해서 빗변에 대한 밑변이지. 여기 파트가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파트가 이름이 B 코사인 A가 되는 거라니까. 아, 네. 네. 오케이? 다시 두 번째 거 뭔 얘기하는 거야? A 코사인 B. A에 대해서 각 B 들어있고 밑변 보겠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이름이 뭐라는 거야? A 코사인 B. 여기가 A 코사인 B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가 하는 말 전체를 합친 건 결국에 뭔 얘기하는 거야? 변 AC. 위쪽 변과 위쪽 변을 합칠게요. 다른 말로 변 C야.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말들을 너는 그냥 변 C야 이렇게 받아보시는 거야. 오케이? 요거 내가 해놓고 조금 이따 좀 정리 더 해놓을게 얘는. 다시 뭐라고? 이거 쌤 저 이거 막 돌아가 있어서 좀 싫은데요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망했다. 어디까지 잡아야 되지? 이 잠깐 치워. 요렇게 이게 더 어지러운가? 너무 어지럽겠네. 자, 그래서 저 친구가 변 C래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은 C는 B는 2A다 라고 주는 거지. 변들에 대한 뭘 주는 거야? 값은 아니지만 B는 주는 거야. 그렇지? 값은 아니지만 B는 주는 거네. 그러면 잘 들어.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코사인 법칙이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쌓고 탄 이 친구들 전부 비율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분수, 나누기, 비율 똑같은 얘기야. 오케이? 나누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너가 A, B, C에 대한 실제 값을 알아도 문제가 처리가 되지만 걔네들에 대한 뭐만 알아도? 비율만 알아도 예를 들어 1대 2대 3입니다 그렇게 줬어. 그대로 집어넣고 1대 2대 3을 K, 2K, 3K 집어넣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어찌고 K 곱하면 K제곱 나오거든. 어쨌든 비율만 있어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하는 말은 A 대 B 대 C가 있으면 뭐 하면 되겠다? 몇 대 몇 대 몇이야 이거? 1대 2대 2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에 대한 비율로 바꿔서 보시고요. 코사인 A라는 친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분모의 누구? 2, B, C에다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들어가지. 그럼 요거는 분모 얼마? 2, B 대신에 2K, C 대신에 2K. 오케이? A 대신에 요 제곱하면 4K제곱,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건 K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요거 마무리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분모가 8K제곱분의 위에 건 7K제곱입니다. 그치? 약분할 거 약분 다 하면 얼마? 8분의 7이야? 이렇게 하고 처리가 끝나거든요. 정리할 공간이 혹시 있어요, 니네? 앞에 개념 쪽에다가? 요 내용을 추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나 적었구나. 요 내용을 추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마플 교과서 정도 가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여기에는 아예 없기를 그냥 좀 써볼게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이런 문장들 있지?
이런 문장들 CH는 뭐야? 쟤는 뭐야? 이렇게 부르던 거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요런 직각삼각형 여기 하나에서만 할 수 있으면 남은 거의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밑에 있는 AH 어떻게 쓸 수 있어? AH 여기 길이 코사인 그렇지 B 밑변이니까 코사인 각 누구? C. 아, A. A. 무슨 말인지 알아? B에 대해서 밑변 볼 건데요 각은 A에 관련 있는 거예요. 오케이? B 코사인 A 이런 표현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뭐라 쓰면 돼 그러면? 빨빨빨빨빨빨빨 A 코사인 A 코사인 B B에 대한 거구나. 요 각 잡고 변 잡는 진짜 많이 해놔야 돼. 요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사코 법칙을 굉장히 잘해. 도형 문제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자, 요거 쓰면 끝이니? 아니요. 일단 요거를 써놔야지 그러면.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는 C입니다. 그렇지? 두 변을 실제로 뭐 하니까 합치면 C가 되는 거 맞지? 얘를 약간 어떤 뉘앙스로 바라볼 수도 있냐면 여기 섞여 있는 거 어때? A, B 섞인 거 어때? A, B 결론이 얼마야? C 맞아? 요것도 하나의 코사인 법칙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뭐 그냥 그 정도 얘기긴 할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게 좀 편할 거고요. 혹시 모르니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서 좀 써볼게 이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없죠. 실제로 C라는 친구가 그러면 이게 성립은 해야 되겠지. A라는 친구랑 곱한 코사인 B랑 더하기 B라는 친구랑 곱한 코사인 A요. 이게 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성립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진짜인지만 살펴보자. A에 대해서 코사인 B 붙이면 밑변 탁 들어오면서 이미 이 친구 자체가 얼마가 돼요? 얘 자체가 C가 되지. 맞아? 얘는 그러면 코사인 A 각 A 자체가 지금 어떤 친구야? 90도짜리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야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0이란 말이야.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야. 이거 사라진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것도 실제로 C가 되는 거 맞지? 얘가 C고 얘가 0이니까 밑에 있는 것도 되는지 볼까? 훔쳐. 오. 한번 봅시다. A에 대해서 코사인 B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럼 그게 내려온 딱 이 부분에서 BH가 지금 이 친구지. 여기 있는 B 코사인 A는 어떤 친구야? B에 대해서 코사인 A를 했잖아. 야 근데 이게 좀 커져서 헷갈리지 지금. 코사인 A 요 친구야 파이 마이너스 A로서도 문제 없는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여기에 대해서 요 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증명 한번 할게. 자, 요거 90도 넘어간 거 맞지? 자, 코사인 A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정말로 같을까요? 똑같진 않고 부호만 뭐 하면 돼? 바꾸면 되지. 그러면 너 대신에 뭐라고 바꿔도 돼? 마이너스 B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B에 대해서 파이 마이너스 A라는 각도가 있어요. 거기에 코사인 짜잔 이거잖아. 요 길이 표현하는 거, 요 길이. 아, 오른쪽에 있는 너가 이 길인데 부호를 뭘로 갖고 있는? 마이너스로 갖고 있는. 그럼 실제로 BH에서 AH만큼 빼면 C가 나오는 거 맞지? 결론. 나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A, B끼리 엮여있는 요런 꼴들 있죠. 변과 각이 섞여있는데 걔네끼리 합쳐져 있고 새로운 거 안 들어가 있는 상태야. A, B 두 개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다른 변 하나로 치환되겠구나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 어? 그러면 아까 어디 갔어? 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 이거 보는 순간 애초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거 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풀릴 거고 이 친구를 답지가 있나? 잠깐만 답지를 잠깐만 볼게요. 여기 있다. 이게 방금 했던 5번 문제인데 얘 답지 보시면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아? 여기 있는 이 B 코사인 A, A 코사인 B 이 친구 있잖아. 얘는 말이야 너 코사인 A 저기 있던 식으로 풀 수 있지. 집어넣어. 전개 갖다 때리세요. 정리하세요. 결국에 그게 CI라고 정리를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저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연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 애초에 뭘 알고 있자고? 변, 각, 다른 친구야? 얘네 둘끼리 대응은 돼야 돼, 이렇게. 걔네끼리 더하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나머지 변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편하게 문제가 풀리겠죠.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 남은 거 빨리 할게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변 2개 주고 각 하나 주는 상태였다. 요거 빠르게 바꾸면서 씁시다. 삼각형 ABC 딱 있어요. A, B, C. 너가 5고 너가 3이고 이 친구 어떻게 바꾸자? 여기 있는 거 코사인 얼마?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치자. 문제 없지?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치고 그게 3분의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였어 일단. 그러면 얘 부호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으면서 나가는 거 이미 많이 해서 알죠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A가 요거니까 코사인 A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입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할게요. 이 상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나 여기 있는 두 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 조건 하나 더가 코사인 A에 대한 값도 알고 있지. 코사인 A 여기 있는 각에 대한 내용 알고 있단 거지. 두 변에 끼인 각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에 두 변 사인 끼인 각 이렇게. 그럼 난 사인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인 A로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사인 A로 넘어갈 거고 사인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삼각형 안 그리고 해볼게. 얘가 R이죠 R. 그럼 코사인이 사인으로 넘어갈 때도 R은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3은 써야 되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9지 요거 제곱하면 5지 2개 빼면 얼마야? 4 나오지. 거기에 루트 붙이니까 결론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삼각형 안쪽에 사인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고?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고.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딱 나와 있었어. 그러면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두 변에 사인 끼인 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맞아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정답 얼마? 5 이렇게 처리되겠네. 맞아요? 문제 없지? 유준이 괜찮지? 넘어가. 7번. 얘들아 지금 좀 빨리 나가는 감이 있기는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봐주긴 할 거야. 지금 막 못 따라갔다고 자살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평행사변형 있대요. 변 2개 알려줬고 각 하나 알려준 상태야. 넓이를 또 물어봤대. 평행사변형 넓이의 특징은 뭐예요? 이 친구는 말이야 반띵 딱 쪼개면 위아래 정확히 뭐하다?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그거의 2배잖아. 삼각형 넓이는 애초에 뭐 하는 놈이니까? 애초에 절반 하는 놈이니까 그냥 절반만 지우고 안 하시면 되겠죠? 뭐 그냥 그 정도 얘기일 것 같거든? 코사인 BAD를 줬네? 아휴 싫어라.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야. 각을 얘를 줬거든? 여기 각을 줬거든 여기 각을. 근데 내가 사실 구하려면 뭘 구하셔야 돼요? 두 변 있으면 원래 끼인 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여기 각이 필요한데 얘를 줬네? 그럼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겠죠. 내가 여기 위에 있는 편을 찾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각을 찾든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중요한 사실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그냥 치는 거야. 여기가 120도였다 칩시다. 그럼 여기 몇 도야? 여기 60도야 그치? 평행사변형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2등분하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 내가 여기 각을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겠지.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변으로 넘어오자. AD를 구하자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AD는 변을 누구로 잡고?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잡아볼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너 변 알지? 너 변 알지? 너 각 알지? 변 두 개 각 하나는 누구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 돼. 근데 원래는 변 두 개의 끼인 각은 게 정석적이라 그랬지. 얘는 끼인 각은 아니죠. 이 각에 대해서 얘는 모르잖아. 그렇지? 끼인 각은 아니라서 정석적인 건 아닌데 문자 잡아버리면 코사인 법칙 그냥 쓸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 여기 각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친구에 대해 쓰면 되거든요. 루트 57을 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변에 대해, 각에 대해 마주보고 있는 쟤를 저 친구 제곱하면 57일 거고 그거는 왼쪽 거 제곱 66에 36 오른쪽 거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두 놈의 곱 코사인 얼마? a 이런 걸 거 아니야? 맞아? 코사인 a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래요. 그럼 계산하시면 3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면서 약분하시면 2 나오고요. 4a 그게 57이야. 그치? 결론 0이라는 친구는 a제곱 플러스 4a에 넘기면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 결론은 a가 얼마다? 3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고요. 맞아요? a가 3이면 여기가 3일 거니까 지금 두 변 알았지? 오케이 이제 끝.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 한 명. 그래갖고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야 A 구해줬다 내가 요거. 삼각형 넓이 궁금하면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는 할 건데 일단 정리하시고